오늘 혁신위는 두 가지 혁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친 국민의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으로 첫째,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규정 같은 거는 따로 보니까 진행됩니다. 저희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관위에서 정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4호 혁신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4호 혁신안이 앞서 어제 그 선거기획단에서 발표한 공천 배제 기준하고 거의 흡사해 보이는데 사전에 조율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그 기획단에서 나온 공천 배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놓으신 발표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혁신위에서 안건을 논의를 한 내용이고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관위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아까 방금 혁신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관위에서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발표한 기획단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지금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이는데 이 새로운 안이라고 새로운 혁신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가 공천 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전략 공천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야 한다는? 네, 모든 지역구 전략 공천 원천 배제입니다. 그러면 앞서 혁신안 3호에서 청년 전략 지역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기성 정치인들 입장에선 청년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한 거를 그러니까 아예 기회의 공정에 있어서도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그러한 경선 자체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아예 힘들다고 저희는 봤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공정한 것이지 아예 전체적으로 모든 기준을 똑같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같이 했을 때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전략 지역구는 청년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지역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딱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45세 미만의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후보로 선발되는 그런 청년들 사이의 어떤 경쟁 지역구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청년 경쟁 전략 지역구 개념은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가 40% 가까이 되는데 한 37, 8%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청년 국회의원의 비율은 4% 남짓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청년 국회의원의 비율이 11%, 그 다음에 영국은 20%가 넘어가고 이탈리아는 심지어는 40%를 넘어가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청년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숫자의 청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청년들만이 경쟁할 수 있는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궁극적인 어떤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청년 경쟁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청년이 나와야 청년이 승리를 해서 의원이 확보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만 낸다고 청년 후보를 낸다고 청년 의원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전략 지역구 개념을 설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기 유리한 지역에서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혹시 이게 공천 관련해서 나온 혁신안 이게 맞으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제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지금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쪽은 이유는 사실 이렇게 공정한 청년들이 경쟁을 더 하려면 유리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나온 청년들은 사실 비례든 이런 지역도 아니라 가산 좀 더 달라는 게 좀 더 유리한 주역일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논의가 좀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이제 그 논의는 세부적으로 이제 공관위에서 또는 공천기획단이나 공관위에서 정할 문제기는 하고 근본적으로 저희 혁신위에서는 어쨌든 청년 인구 숫자에 비해서는 청년 국회의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당선 순번 안에 50%를 청년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청년들이 당선될 수 있는, 청년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경쟁 전략 특구를 설정하자. 지금 이 정도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그게 청년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부여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추가 방식은 공관이나 선거기획단에서 충분히 더 의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내용이 막연하고 오버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한데 오픈타이머리를 하더라도 당원이나 이제 국민들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그런 의사를 확인해서 공천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사실 저희가 사실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까지는 논의를 사실 한 게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혁신위에서 다루기보다는 공관위에 맡기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상향식으로 공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 선정의 원칙을 정하지 마라.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이게 가령 뭐 민심 몇 프로, 당심 몇 프로, 또는 책임당원 몇 프로, 일반당원 몇 프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은 공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라. 이런 방침이고요.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공천보다는 당원과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을 가장 큰 틀의 원칙으로 하는 이 공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게 오늘 혁신위 의결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 중지율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중지도가 있는 그 재선 평선. 그래서 지금까지 유리한 지역구에 있었던 당 중진들 같은 경우는 희생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 희생과는 상관없이 가령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지는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예외 없이 상향식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 지도부에서는 총선은 정합 예술이다. 네. 지도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당에 있는 공식 기구들을 통해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당연한 일인데 그럼 혁신이가 오늘 이걸 기도를 하시면 그걸 한 번도 강조하시는 수준이라는 얘기하는 중요한 원칙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민심에 따라서 우리 당의 후보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혁신위가 됐든 또 공관위가 됐든 최고위가 됐든 여러 군데서 같은 원칙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호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의 결론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3호 혁신안은 이제 존중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인유한 혁신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 부분도 표현은 존중이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위에서는 이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깔고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공관위에서 정할 거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큰 틀의 흐름 또 최고위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한다고 하는 그 원칙 그거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랑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보면 공관위로 결국은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도부에서도 공관위로 공을 넘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강제 사항이 없으니까 권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자체가 큰 틀의 원칙을 생성해 주는
그리고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략공천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뭐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었고 네. 이제 그걸 완전히 배제하자는 건데 네. 원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전략공천 배제라는 좀 약간 축소된 범위였는데 전체로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선거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민심에 따른 후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선거 원칙으로 삼자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 인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전체로 확대된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의 본질은 우리가 일반 원칙은 큰 틀에서 원칙은 민심에 따른 공천 이게 모든 지역에 다 공통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예전에 김기현 대표와의 회동을 거치면서 혁신안수가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보다 더 국방도 혁신안수 그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고요. 그 다양한 견해가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 혁신 안건으로 종합되어서 나왔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랑 회동이 약간 원론적인 상황을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일부 있었지만 굳이 그거를 발표하기는 또 부적합한 측면도 있어서 그래서 대화는 한 40여 분에 걸쳐서 길게 나눴지만 이제 좀 일반화시켜서 축약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시점이 말이 오갔다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지역구에서는 뭔가를 받아줄 수 있다. 이건 어떤 것들 어떻게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저 위원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전략공천 배제가 그게 부연 설명이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안 혁신안 문구에 있나요? 문구에 들어있죠. 문구에 있죠. 네, 네. 이소일 의원님께 여쭤보셨는데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저희 혁신위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전체적인 모든 지역구의 전략 공천을 배제한다라는 것도 큰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가 예. 지도부 그러니까 중진들 서울 홈시 출마로 희생했는데 새로운 지역 가서 이제 경선시키느냐 이걸 공정 경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중진이면 일단 전국적인 지명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전국적인 인맥도 쌓였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역량도 강화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 전의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중진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본인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당의 의석을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해라 이런 의미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건데 전략공천이 결과적으로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라도 그러니까 상대당이랑 봤을 때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해왔던 전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략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거는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게 저희가 오늘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을 놔두고 보면 전략공천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공천에 대한 판단이 틀렸을 때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어떤 선거의 판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하나의 선거구를 놔두고 봤을 때는 약간의 뭔가 좀 뭐 전략 공천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을 보고 전략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오히려 전체의 선거를 위해서는 훨씬 유리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나온 전략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명분이나 혹은 그동안에 됐었던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도부에서 좀 안 받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지도부에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시했던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고 이 방향을 선택했을 때 저희는 선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혁신안을 의결하고 제출한 겁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요한 위원장님이 최근에 대통령실 언급하셨던 그 주장 철회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특별히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YTN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소신껏 제대로 일해라. 요게 핵심 인터뷰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철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요한 위원장께 따로 별도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맥락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건데요. 임요한 위원장하고 오늘 당대표가 만났잖아요. 실제 좀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좀 서로 같은 게 어느 정도 봉합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 끝날 때 나갈 때 두 분 표정은 많이 밝으셨습니다. 두 분 다. 그리고 메시지는 굳이 따로 내기에는 좀 뭐 두 분이 직접 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저하고 그다음에 박정아 대변인이 그냥 개략적인 상황만 백브리핑하는 형태로 냈던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박정아 대변인도 그렇고 표정이 뭐 비교적 밝은 표정 아니었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조기 해체설은 완전히 일축을 하시는 거죠? 조기 해체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슨 조기 해체에 관한 뭐 논의라든지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기 이소희 의원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타차 혁신안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월부터는 지금 당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첫 번째 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혁신위가 매주 하나씩 안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도 좀 생각할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 혁신위가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저희 혁신안을 간철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목적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혁신위에서는 나중에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비록 혁신위 임기는 끝났다고 할지라도 아니 뭐 이소희 위원님이 될지 아니 뭐 최한나 위원님이 될지 어느 위원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한 분은 공관위에 가서 우리 혁신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의논을 했고 이러이러한 안건을 최고위에 보냈다. 이러이러한 안건을 의논할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논을 했다.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런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공천 관련된 규정을 만들 때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강철 의원님 어제 얘기 나왔지만 공정계획단에서 혁신이 신과학이라고 공천 배제 네 가지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공천을 배제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우선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좀 한편으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학폭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만약에 형사 기준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은 아마 이거를 생기부를 까보지 않는 이상은 뭐 폭행이나 공갈이나 아마 그런 제명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판결문을 펼쳐보지 않는 이상 그게 학폭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거지 걸리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정성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냥 그 정도의 우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공처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오늘 발표해 주신 공천배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금고형상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기준이 금고인 이유가 뭐지? 예컨대 뭐 벌금 200, 벌금 300 이런 게 아니라 금고로 하신 이유가 저희 혁신위 안건을 얘기하신가요? 네. 금고라고 표현 안 했잖아요. 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네네. 예. 그만큼 중범죄라고 판단이 돼서 그 정도 기준은 되어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 판결을 말씀하시는 예, 확정 판결입니다.